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그리고 박지용 정치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총선 되니까 진짜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진짜. 자, 내일이 선거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누구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이런 걸 좀 물어보신 게 있죠? 네. 민주당이 48.3%가 나왔네요. 48.3%요. 네네. 네. 국민의힘이 37.5%, 개혁신당이 4.1%, 그다음에 기타 다른 정당이 2.9%, 새로운미래 2.4%, 녹색정의당이 0.9%가 나왔네요. 아예 0%대로 내려갔네요. 이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만 네, 지역구입니다. 물어보는 거라서.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네. 없다. 네네. 근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가 벌써 오차범위 밖으로 네. 10%포인트 차이 나게 지금 지난주에는 벌어졌어요? 거의 붙었는데, 네. 거의 붙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3.8% 올라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7% 내려갔어요. 이번 주에 일단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 표집이 34.5%고 네. 진보는 이보다 낮은 29.6%. 보수 과표집인데도 그랬다 뭐 이런 뜻일까요? 중도 표집은 36인데 지난주보다 중도 표집이 한 8% 정도 줄었어요. 그게 이제 약간 분산돼서 보수하고 진보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표집이 보수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리얼미터에서도 사실은 그 전주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네, 나게 네. 민주당이 오히려 역전해서 물론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만 43% 정도 그리고 국민의힘은 41% 네. 정도 그렇게 지지도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뉴스토마토의 이 여론조사는 더 놀랄만하네요. 예전 네. 수준을 거의 회복을 다 해버렸네요. 거의 다 이게 해봤습니다. 네. 양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게 벌어진 거는 저희 조사에 제안을 하면 그 지난 1월 말 그때는 당시 총선 정당 지지율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후 1월 말 조사 이후 딱 6주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이면 민주당의 공천 국면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정도의 그 양당의 격차로 지금은 이제 지금 진행된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AL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05명이고 응답률은 7.1%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서치동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을 지금 들어봤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은 잠깐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네. 서울이 변화가 가장 큽니다. 서울이요? 예,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49.9%로 거의 과반수 육박했었는데 이것이 35.6%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40.1%였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민주당이 50.2%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당이 다 10%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서울의 변화. 그리고 충청 지역도 지난주에 민주당이 39.8%였는데 50.3%로 또 갑자기? 예, 한 10% 이상 올랐고 연령층으로 또 따져보면 2030 그 젊은 층이 지난주 그 민주당 지지율이 40%대였는데 다시 이번 주에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에 공천 뭐 갈등이다 뭐다 하면서 막 하도 언론에서 그냥 집중 포화를 해대니까 오히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우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암울하다 이런 평가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또 뒤집어지고 있는 모양새군요.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47%였는데 중도층에서 네. 이번 주에 54.3%로 뛰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35.8%였는데 26%로 주저앉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총선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충청 그리고 중도층에서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절반을 넘었다. 그러니까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천을 그동안에 오히려 잘했다. 그동안에 뭐 공천 분란이니 뭐니 막 시끄러웠으나 실제 까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를 많이 하고 좀 과거에 있던 기득권 뭐 5선, 2선 이 분들은 좀 내보내는 그렇죠. 형식으로 한 게 잘했다, 먹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조용한 공천이라고 뭐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그 공천도 엉터리인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일베 도태우 씨 네,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을 갖다가
그것도 대구 텃밭에 앉혀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중도층 민심에서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거죠. 5.18에 갔다가 국가를 뭐 좀먹는다 뭐 이렇게 네네. 표현하고 북한군 개입설 또 뭐 주장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갖다 커버한다고 뭐 다양성 어쩌고 하는데 정영환 아니 그렇게 위원장이 다양성을 그랬죠. 좋아하는 당이 대통령한테는 왜 찍소리 한번 못하고 그렇게 그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투표 어느 정당이 할지도 물어봤죠. 네. 근데 또 이게 좀 지역구랑은 좀 다릅니다. 비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례 같은 경우는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당 국민의힘 그거죠 위성정당 네. 31.3%로 1등이고요. 조국혁신당이 2등? 24.6%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와,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당이 23.3%로 3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이런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국민의미래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연합당하고 조국혁신당을 같은 그 범야권으로 몰면 사실은 국민의미래보다 훨씬 더 비례 거의 투표 48% 되죠. 네, 높은 합치면. 거라서 이거 좀 분석이 좀 자세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 국민의 미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39.4%에서 이번 주 31.3%로 8.1%포인트 크게 하락했고요. 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1.0%에서 24.6%로 3.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합 지지율,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은 25.1%에서 23.3%로 1.8%포인트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에 네. 조국혁신당은 3.6%포인트 오른 겁니다. 근데 뭐 더불어민주연합에 뭐 하락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차이는 별로 미미해서 그렇죠.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실제 민주당 지지층의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조국혁신당으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으로 분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민주당 지지층의 그 분산을 보면, 네. 그러니까 44.9%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제 지지를 했고, 그리고 45.0%가 이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딱 절반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지역구 투표 누구에게 하겠냐 물어보니까 개혁신당의 4.1%였고 새로운미래가 2.4%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례 누구에게 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개혁신당이 5.0%, 새로운미래가 3.4%예요. 그러면 지역구 플러스 비례는 결과적으로 개혁신당하고 새로운미래가 이제 각각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당에서 가져가는 의석 수가 최소한 그래도 5석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지지율이 한 2.5%, 3% 3% 정도 되면 한 두세 표 나오죠. 한석 정도. 한 표요? 한석 네. 정도예요. 한석 네. 정도 보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라면은 10석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조국혁신당은 상황. 그렇고 그렇죠. 개혁신당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개혁신당과 글쎄요. 새로미래. 한두석 정도? 아니 왜냐하면 비례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5%고 개혁신당이 예컨대 지역구에 투표한다는 사람이 4%였거든요. 네. 4.1%. 그러면은 어제는 두 개 합치면 최소한 그래도 그걸 단순합계로 하면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의석수가 좀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병리평도 계산을 또 해주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비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당들은 다 지역구에서 득표를 하니까. 그래서 새로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표들이 몇 개씩 가가지고 이제 갈리고 녹색정의자도 마찬가지로 해서 또 몇 개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당들의 표가 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였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불어민주연합당보다 좀 강세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조국혁신당 요즘 기세가 너무 좋고요. 네. 유튜브 보면 그 조국혁신당 행사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맞아요. SNS에서 맞아요. 인기고요. 그다음에 40대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10% 이상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40대에서. 1위입니다. 30대에서는 민주연합에 이어서 2위고 그다음에 50대에서는 국민의미래 다음으로 또 2위. 60세 이상에서도 10% 중후반대 양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골고루.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연합보다 앞섭니다.
예, 수도권에서조차. 네. 충청 지역에서는 또 1위를 했어요. 국민의 미래도 따돌리고. 뭐 여기저기서 1등 아니면 2등 그게 이렇게 무슨 나오고.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골고루 지지층이 넓게 퍼져 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결과 종합적으로 말하면 40대를 중심으로 한 그 진보 진영에 가까운 중도 세력 요 표가 다 조국 혁신당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약하다, 너무 온건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불만 가진 사람들이 그쪽을 그렇죠. 지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조국 혁신당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뭔가요? 검찰 독재 퇴출하고 네, 네. 그 다음에 3년도 너무 길다. 네, 3년 너무 길다. 3년 너무 길다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년이 너무 이 길다. 선명성이 민심에 와닿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것들, 뭐 사법 리스크다 뭐다 해서 등등의 이유로 못했잖아요. 네. 제대로 싸우지 않았는데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그 마음, 그 민심을 대변하는 마음이 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이 그동안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기 싫어서 뻘짓거리라고 해야 되나? 근데 네, 이상한 거 하다가 네, 이렇게 됐다면 네. 조국 혁신당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예, 오히려 그렇지 손을 않다. 적극적으로 잡으면서 그렇죠. 네, 좀 그러니까 그게 범민주 진보 세력 그걸 좀 그 뭉치는, 모으게 하는 네.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군요. 뭐 조국혁신당 영입된 인재들만 봐도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인사들이 많아요. 대거에 네. 영입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측 지지자들도 일부는 친문 문재인 쪽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그렇죠. 지지자들은 조국 혁신당을 바라봤을 때 이쪽이 친문 정당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지하는 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민 비조라고 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으로 몰빵해야지 무슨 소리냐 조국 혁신당 그쪽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 뭐 손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요. 저는 근데 이게 민주당의 그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어떤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 네. 역할을 한다고 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완제 역할. 보완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국 혁신당이 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한동훈과 윤석열 두 사람의 바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뭐 이재명 대표도 있지만 조국 대표도 있거든요. 네. 그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그 검찰 독재의 어떤 희생양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각을 세우고 대립각을 세우고 할 수 있고 또 윤석열 한동훈의 어떤 이런 독재나 이런 거에 반대하는 이런 민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오시는 분들이 조국 혁신당이라도 찍기 위해서 나오실 수 있다. 투표장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 투표장에 조국 혁신당을 찍게 나왔는데 이제 지역구 정당 후보들을 이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찍을 확률이 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한다. 거죠. 투표장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소나무당도 이번에 창당을 했거든요.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인재 영입도 6명이나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원내로 들어왔나요? 의원이 있습니까? 의원이 아직은 없죠. 예. 소나무당도 저희 조사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또 조금 이게 분산될지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가 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제 주요 정당 어쨌든 공천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정당 지지 변화 여부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공천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시끄러웠었기 때문에 공천이 진행되기 전과 후로 나눠가지고 네. 좀 정리해봤죠. 공천이 진행되기 전 정당 지지를 여쭤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47.2%, 국민의힘이 38.6%, 제3지대가 3.0%, 네. 녹색정의당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기자님? 그러니까 공천이 진행되기 전 국면하고 이제 공천이 다 끝난 후에,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국면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저희 조사로도 공천 이전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47.2% 나왔는데 이번 그 지역구 투표 조사에서는? 전해주면 48%대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그러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국면에서는 민주당이 공천 갈등으로 인해서 조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공천이 다 끝나고 이제 선거가 이제 30여일도 차이 안 남은 상황에서는 이제 공천 이전 국면으로 지지율이 좀 회복됐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 거군요. 자, 그래서 또 이런 걸 물어봤죠. 공천이 진행된 이후에 지지하는 정당을 바꿨냐, 바꾸지 않았냐? 이거 되게 신박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꿨다가 18%, 어. 바꾸지 않았다가 76.1%. 어허. 예.
지지정당이 없어졌다는 2.4% 이렇게. 와, 안 바꾼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공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더 나은 당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나는 그 당을 믿는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큰 흐름 속에서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자잘한 어떤 잡음이나 이런 정도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76%죠. 자, 그러면은 바꿨다, 지지정당 바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바꿨나요? 그리고 어떤 당으로 또 바꿨나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다음 질문을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공천 결과 이후에 주로 선택을 바꿨나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은 13.7%가 바꿨고요. 어허. 국민의힘은 13.4% 비슷합니다. 네. 녹색정의당 39.4%, 제3시대 61%, 기타 정당 53.6%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결국에는 그 민주당의 13.7% 이분들은 아마도 범민주 세력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당으로 국민의힘으로 그야말로 김영주 의원이 옷 갈아입듯이 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다른 제3지대나 뭐 이런 이번에 또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쪽의 지지를 바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비슷비슷한 퍼센테이지로 뭐 조금 바꿨는데 그게 이제 어느 당으로 갔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녹색정의당하고 제3지대 기타 정당에 있던 그런 분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바꿨다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표가 사표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에서 그런 겁니까, 기자님? 결국 그런 뜻도 있고요. 어느 정도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제3지대 신당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나눠지면 분열이 되면 결국 총선을 앞두고서는 이제 양대 정당으로 이제 회귀하는 본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무리 봐도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3지대 신당 지지들이 예전에 봤을 때는 결국 총선에 투표했을 때는 결국 되는 후보를 밀어야 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양당으로 좀 몰리는 상황에서 제3지대 신당들이 대부분 지지정당을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도 알아봤죠? 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긍정이 39%, 부정이 58.6%. 네.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40%대로 넘겨서 네. 이거 대단하다 이랬는데 또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퍼센테이지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조금 보니까 표집의 정치 성향도 조금 있군요. 그렇죠. 보수가 346명, 중도가 361명, 진보가 298명. 사실은 보수나 중도가 진보보다 좀 많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 보수 가표집이라고 해석하지 말아라. 원래 어쨌든 무작위로 이제 물어봤는데 그렇죠. 그들 중에서 누구는 보수라고 대답하고 누구는 중도라고 대답하고 누구는 진보라고 대답하는 그거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오히려 뭐 샤이 진보가 더 많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사실 저는 해석이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그 유권자들 중에서 40%는 다 보수라고 그래요? 기본값,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어. 이렇게 40% 정도는 그렇게 깔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네. 뭐 정부 여당이나 이런 어떤 국정 운영이나 이런 걸 보고 보수이지만 저쪽에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강성 보수냐 연성 보수냐 네. 이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4주 만에 국정 지지도가 30%를 돌아온 원인은 뭡니까, 기자님? 아무래도 그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을 계속해서 강공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민생 토론회를 계속 지역을 돌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관권 선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도 있고 최근에 이제 공수처사로 출국 금지 상태에서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제 출국 금지가 풀리자마자 이제 이종석 장관이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또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불편하게 바라볼 수 있다. 좀 이분이 좀 감안된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민생 경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도 총선의 큰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요즘 저 노면 장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잘 안 가요. 네. 제가 가끔 가는데 네. 지난번에 대파를 한 단 사려고 마트에 갔다가 6,000원이 넘더라고요. 파가 6,000원이요? 네.
대파 한 단에. 어제 보니까 4,000원대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최저가를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 가격을. 물가가 요즘 이렇습니다. 세상에. 이게 만일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난리가 날 겁니다. 났겠군요, 난리가 난 진짜. 거죠. 지금 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추이가 한 달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2월 둘째 주에 38.4%가 긍정이었는데 이번에 3월 셋째 주에 39%가 긍정이고 부정평가는 59%였는데 지금 58.6%인데 계속해서 중간에 높았다가 이번에 조금 다시 좀 달라지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다 의미가 다 있고 팥값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민심 살펴봤고요. 광고 다음에 곧바로 수미대 영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목한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또 힘을 주는 그런 두 번째 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보험료가 적당한지,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제대로 된 보장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시면 점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을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예약은요,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번이고요. 010-76-1-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냥 신박한 댓글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선거 전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온 댓글들 중에서 인상 깊은 몇 가지를 좀 뽑으신 거죠? 네,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댓글 유저 VF5EX님께서 국민 여러분 4월 10일 투표로 대응합시다. 그게 우리들의 정답입니다. 아, 되게 중요한 말인데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다. 그럼요. 투표 결과가 제일 그럼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뭉치자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유저 JQLSJ님께서 정말 저렇게 내놓고 선거운동 해도 되는가? 모든 공약이 뻥이고 모든 대책이 즉흥적이고 무대뽀로 지르는데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아,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19번째 민생 토론 이어나가면서 했던 여러 가지 그 공약 남발이나 뭐 관건 선거 논란에 대해서 조금 꼬집는 그런 댓글입니다. 저렇게 내놓고 선거운동해도 되냐? 모든 공약이 뻥이다. 모든 대책이 즉흥적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냐?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진호님이 대통령 풍자가 국민이 가진 표현의 자유 및 권리라고 씨부리더니 이제와 국민 입틀막 하는 자 천벌받을지어다. 야,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진짜 입틀막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을 못하게 한다.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 절대 안 듣는다.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 안 하고 혼자만 말한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유저 HX12님께서 정세는 바람과 같은 것, 조국을 향했던 바람이 지금은 거꾸로 윤석열을 향해 질풍노도가 되어 불고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네, 댓글은요. 양자님이 민주당이 힘이 강해야 무도한 윤정부 심판할 수 있고 나라가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민주당이 힘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수정당이나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섭섭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이랑 그냥 범야권을 다 일컫는 말이라고 지금 보고요. 어쨌든 지금 현 정부가 너무 무도하니까 나라가 정상으로 가도록 우리가 한번 투표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들리네요. 혹시 뭐 오늘 좀 뽑아서 또 굿즈도 드리고 그럴까요? 네. 뭐 오늘 하나씩만 주시나요? 뽑아주세요. 네. 저는 4월 10일 투표로 대응합시다라고 말씀하신 분. 아주 심플하군요. 네. 네. 네, 저는 유저 JQ1 종재님께서 해주신 정말 저렇게 대놓고 선거운동해도 되는가 이 댓글 뽑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마지막 댓글 양자님 무도한 정부 심판하려면 힘이 강해야 되고 정상으로 갈 수 있게 좀 힘을 모으자 이런 취지의 댓글 제가 뽑아서 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